안녕하세요. 정치학자 김지윤입니다. 저는 미국 정치 그리고 개량 통계를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MBC 100분 토론에서 진행자를 맡고 있고요. 또 KBS의 거리의 만찬이란 프로그램에서 박미선 씨, 김소영 씨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한 식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사실 커리어죠. 그때 했던 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아마 2010년 제가 아산정책연구원에 들어가면서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커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진행자를 하게 되니까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이라는 것이 서로 대립이 되는 의견을 가지고 나온 사람끼리 하는 거라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진행을 한다는 거는 그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는 거니까 또 책임감에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분석하는 걸로 나갔을 때는 뭐 제가 아는 분야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공부를 해서 나가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정말 모르는 이야기들도 사실 토픽으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로 그 토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양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 A라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얘기할 것인가, 그러면 B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를 대충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뭐 끊을 수도 있고 더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감정적으로는 조금 냉정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이 더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나는 이제 중립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즐거움이 크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 일원이다.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존재의 가치, 의미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즐거움이 크다고 봐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다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이제 또 겪고 나면은 이걸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즐거운 거라고 봐요. 학위를 받고 2010년에 아산정책연구원을 들어가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아이 낳고 어쩌고 하면서 꽤 한 1년 이상을 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라운드테이블에 가서 영어로 발표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떨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실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뭐 영어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일종의 좀 복귀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 긴장하고 설레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를 끝내고 그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자존심. 저는 근데 일단 먼저 이거부터 클리어하게 하고 가야 돼요. 성공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성공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중이고, 지금까지 그래도 버틸 수 있게 해줬던 힘 같으면은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 여자 미국 정치 전공했다는데 별로 아는 거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확 상해요. 견딜 수가 없어 그거를. 그래서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자존심이 되게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아이들. 뭐 이거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면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얘기가 투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절박해서, 모든 상황이 굉장히 힘들 때가 오거든요, 누구든. 근데 절박하게 뭔가를 바라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런 절박함?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어려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이 가진 어려움이 다르고, 또 주부가 가진 어려움도 다르고, 또 20대 여성이 가진 어려움도 또 다르고, 각자의 어려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좀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뭐 저희 언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성 친구들 보면은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해요, 자꾸. 그게 뭐 여성뿐이 아니라 남성도 비슷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한테 기대치? 이런 게 성과를 보여갖고 나는 한국 사회에서 바라는 어떤 여성의 틀에 잘 맞는다라고 보여주게끔 강요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20대 여성은 부모님의 기대에 저버리면 안 된다라든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커리어를 빨리 이제 자리를 잡아갖고 해야 된다든지 그거를 못하면은 아, 난 실패한 거 아닌가? 부모님한테 미안한데 뭐 이런 죄책감이 있을 거고 30대, 40대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제일 크죠. 아이들을 공부 못하면 내 탓이고 그럼 나이 먹은 다음에도 계속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엄마가 항상 모성애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둔 엄마가 뭐 성공한 엄마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항상 사회에선 강요를 하는 게 있어요. 잘해야 돼. 뭐 훌륭한 여성이어야 돼. 뭐 훌륭한 엄마여야 돼. 그리고 뛰어난 20대 여성이어야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기대치에 맞추려고 너무 본인을 혹사시키지 말고 그냥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죄책감 갖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편안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마 겉보기에는 좀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성 정치학자라고 해서 TV에도 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잡지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고 화려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도 제 나이 또래의 많은 여성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부이신 분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똑같이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내는 기간이 좀 끝난 다음에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쯤 되지만 지금 살아내지 않으면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간쯤이에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 부류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열심히 살아낸 다음에 영어로는 survive란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다음에는 좀 편안한 시기가 왔으면 하는 게 뭐 목표라기보다 바람이죠, 좀.